상가 카페 임차인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차인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후 영업을 하였으나 임대인의 경제 사정으로 부동산이 경매가 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유치권을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유치권을 인정받지를 못해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약정 조항 중 임대차 종료 시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조항이 있어요. 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수 씨는 3년 전 대학가 골목에 위치한 상가를 임차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커피 전문점을 열었어요. 당시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가를 원상으로 복구해주겠다는 조건을 달았어요. 개점하고 1년 동안은 매출이 너무 좋아 대박을 꿈꾸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매출은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급기야 철수 씨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였어요. 보증금 5천만 원도 연체한 임대료와 상계하면 한 푼도 못 건진 지고 게다가 가게를 열기 위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비 2억 1천만 원까지 고려하면 지난 3년간 3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상가가 경매에 들어간 상태가 되었어요. 친구의 얘기로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유치권은 무엇이며 정말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례예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20조 참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 수리를 완료한 후에도 그 비용을 못 받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전부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신고나 주장만 한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에 맞아야 해요. 유치권 성립 조건 5가지. 1. 첫째, 타인의 물건이 부동산 및 동산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물건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도 포함되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된 건물뿐만 아니라 미등기 건물도 해당하며 등기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유가증권이 목적물인 경우 배선은 필요하지 않아요. 2. 둘째, 채권이 목적물에 대해 발생해야 합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 즉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수리대금 채권,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등이에요. 또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같은 법률관계 또는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도 결련성이 인정돼요. 3. 셋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해요. 유치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 전세권자의 유익비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환 기간을 연장해준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 넷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해요. 목적물의 점유는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모두 인정되지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계속해야만 해요. 반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하지만 점유를 침탈당한 후 1년 이내에 점유를 회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목적물의 점유는 적법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참고로 목적물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5. 다섯째,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유치권 성립 어려워요. 임차인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상가를 그 영업의 목적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경매를 당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회수할 방법을 찾게 될 거예요. 특히 상가가 경매에 들어가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비용의 환가를 위해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게 되지만 임차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임차인이 주장하는 영업상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차 종료 시 원상 복구하겠다고 계약한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치권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94-389호 389호 참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동안 건물에 지출한 각종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특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수 씨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 2억 1천만 원은 유익비로 볼 수 없다고 할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인 셈이니까요. 그러므로 임차인이 주장하고 있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93-62119호 91-15591호 참조.
그러나 철수 씨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원상 복구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상가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유익비를 지출한 때도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만 임차인이 지출한 돈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626조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편 유치권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해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축이 중단된 경우 미완성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건물의 신축 공사를 한 시공사가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때도 있어요. 이러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으로 토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98 참조는 판례도 있어요. 참고로 상가의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종전대로 그 상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해요.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유치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어요.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의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해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인에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어요.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허용되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해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소멸해요. 또한 채무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